다 스케줄을 얘기해 놓으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순서지에 보시면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프로그램 기간입니다. 자, 개인 준비사항 보겠습니다. 오늘 신체 검사 하셨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뭐 인바디라는 거를 했는데 여기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그리고 혈압 체크 하셨고 혈관 체크 하셨고 또 혈당 체크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음 주에도 체크를 한 다음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단체방은 이거 개설을 하실 건가요? 아, 그래. 교인 전체가 들어와 있는 카톡방인가요? 아, 소그룹으로. 그러면 그 소그룹으로 활용을 하셔서 그러면은 제가 매일 보내드린 영상도 그 소그룹별로 올려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워크온이라는 어플을 설치해서 이게 걷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말하자면 만복입니다. 근데 이거 어플 설치하실 건가요, 목사님? 뭐 이게 상당히 좀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서로 도와서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내가 하루에 얼마를 걸었는지를 핸드폰에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예를 들면 5,000보밖에 안 걸었으면 저희가 한 7,000보에서 10,000보를 추천하거든요. 그럼 내일은 조금 더 걸어야지라는 압박감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서지 개인 실천 사항 좀 보시겠어요? 여기에 나옵니까? 모니터에? 안 나오죠. 여기 이 순서지를 안 보시길래 다들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실천 사항 보시면 매일 대면 강의와 영상에서 안내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데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자신의 식단을 글 또는 사진으로 단톡방에 올린다. 저기 보시면 여기 단톡방에 올린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매일 음식을 잘 씹어서 먹고 실천 여부를 단톡방에 올린다. 매일 걷는 것을 실천하고 단톡방에 올린다. 매일 감사한 일 2가지 정도를 단톡방에 올린다. 이건데 여러분 이거 단톡방에 올리는 게 사실 신경이 쓰이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일상을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기왕에 해보니까 이게 좀 자극 요인이 되고요. 본인한테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이 단톡방에 있는 분들에게도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본인이 나는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을 단톡방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원칙을 좀 볼까요? 첫 번째, 탄수화물은 현미 또는 통밀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두 번째, 단백질은 콩을 섭취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할 수만 있다면 검은 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검은 콩이 양리작용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지방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깨 드셔도 됩니다. 근데 검은 깨를 드실 수 있다면 드시고요. 다른 견과류 선택하셔도 됩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근채, 엽채, 과채 또는 과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한할 게 있습니다. 고기 섭취 우리 SDA 교인들은 좀 많이 안 하시는 편이긴 한데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제품 우리가 보통 이제 우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유가 들어간 제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빵을 비롯해서 아이스크림 등등 우유가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제한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7째, 한 끼에 다양한 식사를 섞어서 먹지 않습니다. 뷔페식으로 드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식 3찬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가지수의 반찬을 드시지 마시고 물론 이제 아침에 일식 3찬을 했으면 점심 때 먹는 3찬은 종류를 좀 바꾸시면 좋겠죠. 뭐 저녁에 식사를 또 바꾸시면 좋을 거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식사를 하시는 거는 종류를 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간식하고 야식은 절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걷기 원칙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됩니다.
제 소개는 아까 제가 드렸는데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고요. 방송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실업자가 됐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래서 대신 제가 하고 있는 게 유튜브 방송인데 유튜브에서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약초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과정이 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도 약초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 싶으시면 유튜브 약초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제 식사법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죽을 똥, 살 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 대변은행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이 대변은행을 아시죠? 아세요? 가평 만만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대변은행을 들어보셨다고요? 자, 보세요. 골드바이옴 스톨뱅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는 은행입니다. 2013년도에 미국에서 대변은행이 최초로 만들어졌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은행이 있습니다. 똥을 사고 판다는 뜻이에요. 진짜 대변은행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송합니다. 똥이란 얘기를 하지 말고 대변으로 할게요. 내가 싼 대변을 실제로 있는 은행에 주잖아요. 그러면 돈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똥만 잘 싸도 먹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 대변은행이 최근에 우리 건강 프로 이름이 뭐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소개가 됐는데 그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전달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자신의 대변을 그 은행에 주잖아요. 그러면 5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똥이 좋으면은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도에 골드바이옴 스톨뱅크가 문을 열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변, 이 냄새나는 대변 왜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이게 생로병사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치료나 연구의 목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대변을 수집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곳이 이 대변은행이에요. 치료나 연구의 목적으로. 자, 똥보기를 금같이 하라. 이 시대가 왔습니다. 자, 대변 안에는 음식물 외에 건강한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금같이 보라는 뜻이에요. 미생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글씨가 보이세요? 밑에 자막 글씨가 보이세요? 예. 선별 검사를 통과해서 대변을 기부한 분들에게 저희가 현금으로 5만 원을 드린다는 내용이 있네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기간 일주일 동안 이 장내 미생물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장내에 서식하는 미생물 생태계는 인간 전체 미생물 중 90%. 여러분 손에도 미생물이 있고요. 구강에도 있고요. 피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도 있고요. 내 몸 구석구석에 미생물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생물들의 90%가 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학자들, 의학자들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 논문을 제가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쓰여진 논문을 지금 현재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논문의 주제들을 제가 제목만 따왔습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서부터 보세요. 우울증, 불안장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장내 미생물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2013년도에 미국의 대변은행이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년 전에는 절대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정신질환은 내가 속상한 일이 많아서 누구하고 다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래서 생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의 생태계 때문에 그 영향이 뇌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1800년도에 건강 저술했던 엘렌 G 화이트이라는 분이 장이 막히면 뇌가 막힌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오른쪽부터 볼까요? 간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대장암. 대장암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암이 이 장내 미생물하고 유관하다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기 어렵잖아요. 당뇨병, 비만, 위암, 천식.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안양교회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할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근데 제가 영상 보여드렸지만 천식을 앓고 있던 분이 좋아졌다니까요. 약을 끊었어요. 이게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천식 환자들이 그 오랫동안 약을 먹었는데 끊을 수 있었을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단 보름 만에 끊었습니다. 저희가 끊으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분이 증상이 없어지니까 스스로 끊었습니다. 스스로 끊었어요. 그 증상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죠, 약을.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병들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좋아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관절염 있지 않을까요? 허리 아프지 않을까요? 포함해서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물론 이 짧은 과정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게 다 좋아진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죠.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혼자 실천하면은 어렵잖아요.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다 같이 실천하면은 동력이 생겨요. 아, 내가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자,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프리 고든 박사라고 워싱턴 대학교 박사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그런데 미생물계에서는요, 탑입니다. 원탑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유명한지 이분이 했던 실험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할게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사람 쌍둥이에요. 이 쌍둥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환경이 달랐는지 한 명은 뚱뚱해지고요. 한 명은 날씬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고든 박사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쥐 실험을 했는데 이 쥐는 똑같은 쥐예요. 무균쥐예요. 장 안에 그 균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 무균쥐에게 뚱뚱한 쌍둥이에서 대변을 채취하고 날씬한 쌍둥이에서 대변을 채취해서 각각 무균쥐에게 대변 이식을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뚱뚱한 쌍둥이의 대변을 이식받은 쥐는 뚱뚱해집니다. 반대로 날씬한 쌍둥이의 대변을 이식받은 쥐는 날씬해지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먹이도 똑같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똑같아요. 사는 환경도 똑같았어요. 이 결과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게 나온 것은 뚱뚱한 쌍둥이에 있던 대변에 있던 미생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날씬한 쌍둥이에게 있는 미생물들을 확보해야 되겠죠. 이 기간 안에.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가볼게요. 균 중에는 체중을 감소시키는 날씬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박테로이데테스. 여러분 발음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날씬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균이 있고요. 이 장내에서 에너지 흡수를 증가시켜 흡수된 에너지가 쉽게 지방이 되어 쌓이도록 하는 균이에요. 쌓이도록 하고 죄송합니다.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만드는 뚱보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발음이 어렵습니다. 퍼미큐티스라는 균이 있어요.
이건 미생물 학자들한테는 매우 유명한 균이거든요. 자, 어쨌든 날씬하게 만드는 균이 있고 뚱뚱하게 만드는 균이 내 장 속에 존재한다는 것. 이 균의 비율이 깨지면은 뚱뚱해지기도 하고 날씬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림교인을 포함해서요. 나는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살이 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개걸스럽게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장에 안에 어떤 균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런 비유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농사 짓고 있네요. 농사 짓는 땅에다가 아주 좋은 거름을 했어요. 퇴비를. 그러면 고추를 심으면 잘 자라겠죠? 옥수수 심으면 잘 자라겠죠? 그렇죠. 근데 그 땅이 거름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작물을 심어도 잘 자라지 않겠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장 속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좀 패스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날씬균 이름이 박테로이데테스를 늘려야 되거든요. 이래야 날씬해지기도 하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게 다 치료가 되거든요. 이거를 늘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늘리느냐? 이 글은요. 제 글이 아니죠. 2020년도 10월 20일에 국민일보에 나온 글을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식단에서 액상과당이나 가공육, 정제탄수화물을 없애고 섬유질을 늘리는 것이 이 날씬균을 내 몸에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테로이데테스, 이 날씬균은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섬유질이에요. 기억하세요. 섬유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충분하게 섭취해줘야 이 날씬균이 여러분 장 속에 많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채소, 야채, 통곡물 등이 풍부한 이런 것들이 이 날씬균을 늘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이 있어야 날씬하게 만드는 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 국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미밥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꾸셨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점심때는 현미밥을 먹겠습니다. 이유는 현미를 드셔야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표는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능하다면 현미밥을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드실 수 있다면 아까 제가 여기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은 콩, 그다음에 검은 깨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구할 수가 없다면 그냥 일반 깨를 드셔도 되고요. 일반 콩을 드셔도 무관합니다. 양리학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검은 깨나 검은 콩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고요. 뼈를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걸 드시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채소를 권장해야 되겠죠. 섬유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일단은 뿌리 채소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채소가 어떤 게 있죠? 여기 앞에 있는 당근, 무, 우엉, 연근, 고구마, 이런 것들, 감자, 뿌리 채소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뿌리 채소, 그 다음에 좋은 게 열매 채소입니다. 열매 채소 어떤 게 있죠? 고추. 요즘에 나오는 것들 뭐 있어요? 호박, 가지. 요즘에 가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 파프리카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런 열매 채소, 뿌리 채소와 열매 채소에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잎 채소는 지금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입채소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많이 훈련이 된 다음에 입채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고기와 유제품은 제한을 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까 국민일보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고기나 유제품을 많이 먹게 되면 아무리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 하지만 고기나 유제품은 뚱보균을 많이 만들어내는 식품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영양가는 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생물을 균형을 깨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자, 음식을 섞어서 먹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음식을 꼭 다양하게, 그러니까 뭐 양질의 음식을 몇 가지만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식은 야식은 안 됩니다. 우리 일하고 나면은 저녁에 배가 고프기 마련이죠. 이유가 꼭 그런 건 아닐 텐데 저희 교회 아까 청년이 40 초반이거든요. 췌장암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청년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지휘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연주를 늦게 하는 건 아니겠죠. 연주 연습을 늦게까지 하고 온다고 그래요. 그럼 매일 저녁에 야식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제 추측이긴 한데 여러분 간식이나 야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이미 아시죠? 네, 이 이야기를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일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된다. 나를 봐서라도 제발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잖아요. 하지만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고 환관장이 이들 뭐 감시가 아니고 하여튼 돌보도록 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분에게 이제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며칠 동안 시험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열흘 동안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며칠 할 겁니까? 오늘 포함해서 사실은 8일입니다. 8일. 거의 비슷한 기간이에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뭐를 먹게 했습니까?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포도주가 아니고 물을 주어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배짱인가요 이게? 열흘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내 얼굴이 더 좋은지 그들의 얼굴이 좋은지. 열흘만. 자, 그가 말하되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우리는 이미 몇천 년 전에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맛대로 먹는 거잖아요. 내 입맛대로 먹는 거지 그게 내 몸에 좋아서 먹는 거는 아닐 것입니다. 뭐 재림교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맛있어서 먹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짧은 인생 동안에 그 질병의 고통은 걸려본 사람들만 압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만 이 고통을 알아요. 저도 허리가 한 1년 동안 아팠었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방금 얘기한 암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어떤 질병이 이제 치료가 안 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고통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였다고 했죠? 딱 한 단어 한다면
미생물이에요. 그리고 그 날씬한 미생물이 먹고 사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섬유질입니다. 이 시간에는 꼭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음식 외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약초인데요. 약초를 제가 다려가지고 여러분한테 가져왔어요. 근데 이 약초가 특별한 약초가 아니고요. 여러분 구기자 아시나요? 구기자예요. 구기자는 그냥 우리가 물로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사 아세요? 가평에 엄청 많은 거가 산사거든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올 가을에 산사를 좀 따셔야 돼요. 산사는 약이기도 하지만 음식이기도 합니다. 음식으로 쓸 수 있는 약이에요. 구기자처럼. 근데 이 두 가지 약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간에 좋습니다. 간에 좋아요.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약이 아닙니다. 음식입니다. 제가 음식 수준의 약을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굉장히 안전한 거죠. 누구나 먹어도 될 만한. 근데 제가 이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단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도 구기자, 내가 어차피 먹을 물이라면 구기자 달여서 먹으면 되잖아요.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효과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1800년도에 그 건강 저술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큰 효과를 주는 들의 단순한 약초입니다. 아주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아주 단순한 약초들을 주셨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약초들이 땅에서 자라도록 하셨으며, 만약 우리들이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약초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대부분 아까 삼육보건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는 일반인 대상이거든요. 약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제가 10년 이상 했어요. 그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정말 저희처럼 이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을 이제 조제를 해서 줄 때요. 여러분 십전대부탕 아시죠? 약이 몇 가지 들어갈까요? 10가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한 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약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거 드시고요. 좋아지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약을 몇 가지 안 되는 한두 가지 약만 써도 좋아져요. 위장병도 좋아지고 정말 많은 부분이 좋아져요.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병에 걸렸을 경우 만약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약초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받았다면 많은 고통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약초 많은 거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비가 오후에 올까요? 안 오면 밖에 나가서 약초를 알려드릴 거고요.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면 제가 여기에서 약초를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깜빡 잊고 오후에 나간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옷을 이것밖에 안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나가게 된다면 그냥 이 차림새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비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실천하시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약초 달인 거, 구기자, 산사 이 달인 거를 드시면서 일주일만이라도 방법을 체득하셔서 지금보다는 좀 더 건강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